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4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세 번째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아랍계 정당이 약진했고 우파 종교 블록의 지지율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안이 아랍계 유권자들의 결집과 네타냐후 총리 블록의 지지율 소폭 상승을 가져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골란 고원 지역을 드론과 공격 헬기를 동원해 두 차례 공습했습니다. 아랍 매체 알자지라는 이번 공습으로 사망한 남성은 죄가 없는 애국자라고 보도했고 이스라엘 매체는 해당 남성이 헤즈볼라 지역 사령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군사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최근 이란 혁명 수비대가 개발한 미사일 유도 장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매체는 해당 장치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15만 발의 로켓에 장착된다면 아이언돔과 같은 방어 시스템이 이를 막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세 번째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아랍계 정당이 약진했고 우파 종교 블록의 지지율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안이 아랍계 유권자들의 결집과 네타냐후 총리 블록의 지지율 소폭 상승을 가져왔다고 분석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2월 28일 총선 전 마지막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 모두 이스라엘 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채널 12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종교 블록은 58석으로 나타나 과반에서 3석이 모자랐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아랍 정당이 간츠 당대표를 지지할 경우 간츠 중도좌파 아랍 블록은 56석을 얻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채널 13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네타냐후 총리 블록은 56석, 간츠 당대표 블록은 57석을 얻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4월, 9월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아비그도르 리버만 이스라엘 베이테누 당대표가 킹메이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가을에 네 번째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실시된 두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아랍계 정당인 조인트 리스트가 14석과 15석을 차지했다며 주목할 만한 증가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채널 13이 실시한 투표율 조사에서도 아랍계 이스라엘인들은 지난 4월 50%, 9월 60%에 비해 증가한 수치인 65%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여론조사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안인 세계의 협상이 아랍계 유권자들의 결집을 이끌어냈고 네타냐후 총리의 우파 블록 지지율의 소폭 상승을 가져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아이만 오데의 조인트 리스트 당대표도 세계의 협상의 조항으로 인해 아랍계 이스라엘인들의 투표율이 올라갈 것으로 현지 언론에 예상했습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양대 당인 리쿠드당과 청백당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뇌물,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돼 선거와 함께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고 보도에 따르면 오는 3월 17일에 또다시 재판이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니 간츠 당대표도 아랍계의 지지 철회와 함께 베니 간츠 당대표 고문이 이란을 공격할 용기의 결여가 이스라엘 안보에 잠재적인 위험이라고 조언하자 해당 고문을 해고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비그도르 리버만 베이테누 당대표는 네타냐후 총리가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에게 합병 공약은 선거의 과정이었다며 요르단 계곡을 합병하지 않을 뜻을 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네타냐후 총리는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대응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2월 29일 리버만 베이테누 당대표가 네타냐후 총리가 압둘라 2세 요르단 왕에게 요르단 계곡 합병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리버만 당대표는 이날 텔아비브 교회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압둘라 국왕에게 보안시설을 통해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실해졌다며 총리는 왕에게 이것은 단순한 선거의 과정이고 합병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리버만 당대표는 네타냐후 총리와 압둘라 왕 간의 메시지가 오간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리버만 당대표의 주장이 알려지자 네타냐후 총리는 완전한 거짓말이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사선을 넘었다고 대응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요르단 계곡 합병에 대해 압둘라 2세 요르단 왕은 네타냐후 총리의 합병 공약이 선거 운동이라고 밝혔고, 만약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면 양국 간의 유대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이날 리버만 당대표는 연설 도중 총선에 대해 언급하며 선거가 끝난 후 네타냐후가 이끄는 어떠한 정부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네타냐후 없는 리쿠드 연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기쁠 것이라고 밝히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9월 우파 유권자들의 결집과 안보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 요르단 계곡의 주권을 회복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의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해당 계획은 보류됐습니다. 또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트럼프 중동 평화안이 제시하는 서한 지구 일부분을 합병하려고 했으나 미 행정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אני קורא לכולם ללכת להצביע. זו זכות דמוקרטית גדולה, ואנחנו צריכים להיות גאים בה, לבוא בזקיפות קומה ובביטחון להצביע. אני אומר בביטחון. אחיי ואחיותיי אזרחי ישראל, אני נרגש פה במעמד הזה. אני רוצה להודות בכל ליבי לרעייתי האהובה שרה. ואני רוצה לספר לכם שלפני 3 שעות חגגנו את יום הנישואים ה-29 שלנו. איזה מתנת נישואים יפה הבאתם לנו. תודה רבה לכם. 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골란고원 지역을 드론과 공격 헬기를 동원해 2차례 공습했습니다. 아랍 매체 알자지라는 이번 공습으로 사망한 남성은 죄가 없는 애국자라고 보도했고, 이스라엘 매체는 해당 남성이 헤즈볼라 지역 사령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2월 28일 이스라엘군이 드론을 이용해 골란고원 내 시리아 여러 마을을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관영 사나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드론은 이날 시리아군이 관리하고 있는 쿠네이트라 지역 내 하드르를 공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론 공습이 있은 후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골란고원 해방을 위한 시리아인의 저항단체 소속 남성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맘 디브야트 쿠네이트라 주지사는 AP통신에 사망한 남성 아델 타윌은 경찰서에서 일했고 퇴근하는 도중에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브야트 주지사는 아델 타윌은 죄가 없다며 그는 명예로운 애국자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매체들은 해당 남성은 테러단체 헤즈볼라의 소속이며 지역 사령관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히브리어 매체들에 따르면 타윌은 그동안 국경을 따라 발사체를 쏘기 위한 테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명백하게 연루돼 있다고 봤습니다. 헤즈볼라 지역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스라엘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후 이스라엘군이 또다시 해당 지역 공습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격 헬기들이 북부 국경을 따라 긴장이 고조되자 골란고원 내 시리아 정부군 지역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나 통신은 이스라엘군의 공격 헬기들은 골란고원에서 쿠네이트라와 알카타니야흐 등지에 있는 시리아군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군인 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이후로 시리아 내 이란군 및 헤즈볼라 주둔을 레드라인으로 보고 1000여 건 이상 공습해오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최근 이란 혁명 수비대가 개발한 미사일 유도 장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매체는 해당 장치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15만 발의 로켓에 장착된다면 아이언돔과 같은 방어 시스템이 이를 막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군사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2월 28일 이란이 새롭게 공개한 지대지 미사일 유도 장치는 이스라엘의 매우 나쁜 뉴스이며 해당 장치가 무장단체의 손에 들어갈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이달 초 이란의 열병식 장면을 분석한 결과 유도장치인 라베이크 키트는 기존의 파테흐 110 계열의 고체 추진 미사일과 함께 사용된 유도장치와 유사하게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는 라베이크 키트는 파테흐 110 계열의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발사체를 조종하기 위해 로켓 모터와 탄두 사이에 부착될 것이고 610mm 로켓포에 호환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헤즈볼라와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이란군 및 대리 세력은 현재 15만 발의 로켓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공 시스템 전문가인 우지 루비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해당 로켓포들은 대부분 유도 기능이 없는 멍청한 무기들이며 해당 변환 키트 역시 새로울 것이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나 우지 루비는 새로운 것은 윙넷이라며 현재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고 로켓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이란이 다량의 로켓을 유도 무기로 전환할 수 있다면 로켓의 극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이란은 구소련 BM-24 240mm 다련장과 비슷한 팔라크-1 등 다양한 로켓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해당 매체는 이스라엘은 석유 탱크, 화학 정제소, 공군기지 등의 전략적인 목표물을 겨냥한 헤즈볼라의 대량 로켓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며 만약 해당 로켓들이 기동성이 있다면 아이언돔과 같은 방어 시스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또 지난해 사우디 정유시설에 대한 대규모 드론 및 크루즈 미사일 공격을 언급하면서 사우디 정부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 미국제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을 확보했지만 요격뿐만 아니라 탐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란 정부는 2017년부터 유도 미사일 및 신무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실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ISIS 격퇴를 주장하면서 시리아 데이르 에조르주 지역에 탄도미사일 6발을 발사했고 2018년에도 시리아와 이라크에 총 13발을 발사했습니다. 또 2019년에 들어서는 사우디 정유시설에 크루즈 유도미사일 3발과 드론 18대를 실전에 투입해 공격에 성공했고 올해 들어서는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 최소 12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